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학원가 등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거리를 다니며 중고생들에게 두뇌 활동에 좋은 음료수라며 시음 행사 중이니 마셔보라 권했습니다. 마약 캠페인 설명 듣고 가세요. 마약 퇴치 설명 듣고 가세요. 네, 집착도 설명 듣고 가세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를 권했을 때 안 먹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불가피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약 성분이 만약에 함유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색깔이 변색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음료는 안전한 겁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약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기억력 좋은 막 주스 이런 걸로 좀 유통이 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영화에서만 보던 거랑은 다른 모양도 많구나 하고 정말 속기 쉽겠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마약류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예전에 중년층에서 20, 30대를 비롯해서 10대로까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재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엑스터시라고 부르는 마약입니다. 어떤 거 보면 곰돌이 모양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인 걸 아는데도 별로 이제 뭐 필로폰 같은 거는 이제 꼽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 되니까 별 거부감이 없죠, 진짜. 환각 증세가 오고요. 이게 좀 더 놀 때 더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더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더 흥분시키게 만드는 거죠. 2,888알을 뭐 압수했는데 반을 쪼개서 먹기 때문에 한 6,000명 이상이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면 좌표를 보내줍니다. 마약 숨긴 곳을 보내주면 거기 가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서로 사람이 만났다면 지금은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서로 누군지 모릅니다. 태블릿 PC, 노트북도 다 압수를 하는데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 마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다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전화기도 계속 바꾸고 집도 옮겨 다니고 차도 자기 명의로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잡으려면 진짜 뭐 계속 쫓아가는 거죠, 진짜. 지금 작년에 잡은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매일 하루에 약을 180알씩을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건데 10년을 참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진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출소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 마약을 해서 또 잡혀간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인생은 무조건 끝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들, 특히 또 술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때 술 같은 것들은 안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그룹에 참여하고 이제 자기소개 간단하게 쭉 돌아가면서 하고 그룹 시작할게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는 후회만 남거든. 약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청도 한청 생각도 보이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이 정신과 병원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환자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치료를 했고 어떤 위험이 있고 퇴원을 해서 또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활시설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만사가 잘 되어간다라고 느낄 때에도 무심결에 우쭐해져서 약물이나 알코올을 접하기 쉽다고 한다.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 구체적인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의 방침은 지금 하고 있다면 입원을 해서 더 연락 못하게 하고 그런 관리들을 하고, 펜타닐 같은 아편계 약물은 끊었을 때 금단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약들로 그거를 깔아앉히게 되고, 조건반사 제어법이라고 해서 어떤 갈망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좀 누르기 위해서 하는 치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호기심에, 나중에는 이제 고독감에 밀려가지고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으로 의존했거든요.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뭐 심장 정지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주위 사람도 잃어봤고, 막 그냥 막 고함지대고 그래 많이 시달렸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를 떠도는 모습인데요. 펜타닐은 암 환자에게 투약하는 진통제지만 중독성이 헤로인의 쉬운 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합니다. 붙이는 패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확인됩니다. 패치를 흡입할 때 사용했던 거지? 네, 맞습니다. 사실 진짜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한테는 펜타닐처럼 조금 이걸 깔아줘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를 뭐 주사라든지 뭐 태운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쓰면은 갑자기 농도가 확 올라갈 수가 있고, 필로폰을 하면은 이건 업계열 약물이니까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근데 펜타닐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밥도 안 먹게 되고요. 숨을 안 쉬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만드니까 위험한 거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기존에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팔 때 이걸 일부러 섞는다고 하거든요. 중독성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제일 문제는 마약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병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병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학생처럼 처방도 없이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불안감, 우울감, 약물 부족 등 기분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가 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마약류 이러면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우리는 마약류 교육 안 해도 돼요 이랬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방교육이 점점 연령이 어려져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마약 많이 하잖아요. 뉴스나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마약은 중독성이 심해서 뇌세포도 없어지고 위험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몸도 망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했을 때 그 강렬한 기억이 우리 뇌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몇십 년을 잊고 살았다가도 다시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솔직히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언어도 망가지게 되고 뭐 뇌도 손상이 많기 때문에, 약을 하는 사람들 만약 알고 있다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치료를 권유해서 빨리 조기에 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학생 수에 비하면 아직도 마약류 예방 교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 교육이 많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공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약간의 신호만 주게 되면 이 지폐는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태현이라고 합니다. 태현이 형 사무실에 멀쩡한 숟가락이 없더랍니다. 이렇게는 절대 안 돌아가지. 안 돌아가. 진짜. 이게 살짝 돌아가면 더 안 돌아가요. 에너지. 그래서 유리겔라, 제가 유리겔라의 제자 유리겔라입니다. 1m 마술은 아주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마술 공연입니다. 정말로 소통하고 사람들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생생한 공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술 분야를 클로즈업 매직이라고 하는데 클로즈업 매직이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 마술 분야를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m 마술 화이팅!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술사 문태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잃어버렸던 관객분의 10,000원짜리. 이 순간 지폐가 깔끔하게 변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한국은 깔끔하게. 한국은행 인쇄 이전의 상태로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마술을 보여줬는데 10살 때에 친구가 학교에서 마술을 보여준 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책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고 마술을 독학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프로로 데뷔하고 나서 지금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은결 마술사, 최현우 마술사 많이 알고 계시죠? 마술 이외에도 더 깊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외쳐주게 되면 이 순간 두 개의 공이 수많은 공들로 늘어나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자, 후 불어주세요. 후 불어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동전은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한계야, 더 이상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1m 마술의 마술사 박승용이었고요. 마술사 한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문태현이었습니다. 1m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이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마술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다음에 애들도 되게 즐거워했었고, 저도 참여하면서 되게 재밌어서 즐겁게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눈앞에서 보니까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고 저희가 같이 보면서 하니까 더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복 체험하고 계시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예. 너무 재밌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예쁜 것도 많고 네. 성별 바꿔서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손만 나옵니다, 지금. 아, 괜찮아요? 1m 마술 공연을 쭉 해오다가 저희 이전 공연장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쉬면서 공연장을 빠져나왔는데 또 다른 공연장을 찾다 보니까 이 말랭이 마을이라는 곳을 우연찮게 알게 됐고 여기로 작가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번 잔치를 열어보자, 하나의 축제같이 행사를 열어보자 해서 골목골목을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주민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마을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서 와요. 마술사 왔어. 네. 바쁜데 좀 도와줘. 저기 복권 손님한테 갖다 줘. 좀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사전 금방 드릴게요. 네. 하나 주세요. 젓가락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주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우리 들어왔어. 말랭이 마을은 군산에 몇 개 남지 않은 유일한 산동네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굉장히 이 달동네가 많았는데 현재는 달동네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골목골목 이렇게 비좁은 골목 사이로 들어가는 이런 산동네를 이제 보기가 힘든데 그런 원형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마도 이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의 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집에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물짜장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나서 물짜장 먹고 싶어서 좀 힘 좀 내려고. 네. 맛있게 드릴게요. 네. 너무 오랜만이라서 반갑네요. 요새 못 먹었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반갑다. 원래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이 근처에 학교를 다녔고 친구네 가족 집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놀러 왔다가 그때는 뭐 하는 데야? 이러고 식당이구나 이랬는데 음식을 먹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5년 전에 군산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를 들려서 이 물짜장을 먹고는 내가 어렸을 때 왔던 이곳이 되게 오랜 전통의 역사가 있는 맛집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물을 먼저 떠서 해물하고 여러 가지 건더기들을 같이 떠서 면을 딱 올린 다음에 같이 한 입에
훨씬 더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고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밤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럼 밤샘하고 여기 돌아와가지고 식당에 와서 이 물짜장을 먹으면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항상 먹고 나서 든든하고, 다음 날 되면은 좀 힘이 돌아왔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들어가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제가 보여주는 마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라는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Whenever I close my eyes, I see a car driving away. So many nights I've tried to replace you next to me. You set the bar so high that it keeps me wide awake. Like there ain't no love, no love. Like there ain't no love, no love, no love after.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게 되지만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결코 당연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유권자의 날을 앞둔 특별한 수업 함께 만나볼까요?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념일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모의 투표를 통해 유권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원래 학생 때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투표를 가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대선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올해로 대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작년에 2차례 선거를 치렀는데요. 한국 정치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문제 맞추세요. 오늘 강의는 청년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면서 근현대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우리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확대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며칠 후에 멀게만 느껴졌던 정치였지만 김주열, 윤상원 열사 등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평범한 청년이었음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가는 시간.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투표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도 주민자치 활동 속에 이제 청년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저는 청년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장 손쉽고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투표입니다. 투표. 결론이 났어요. 이때 이제 서울 투표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느낌이? 그래도 일단 누가 나왔나는 보게 되죠. 네. 누가 나왔나 보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관심들을 갖게 된가요? 유권자로서 투표하는 것 가장 쉽고 적극적인 참여 방법이죠. 우리 친구들이 아동 청소년으로서 바라보는 어떤 좋은 정책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을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을 실제 예산으로 쓰기도 해요. 이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할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주체적으로 그것들을 참여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기보다는 함께 참여하면서 주체적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인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한 표 내는 거로 인해서 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포함되고 이런 거 통해서 좀 이런 인식도 변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투표하는 것도 있었고 뭐 시민단체에 참가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국내 정치인, 변화를 위해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지금 30대 이하가 13명이고요. 비율로 치면은 4.4%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0%에서 한 20%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30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가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서 이 청년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민주적인 것과 비민주적인 것을 게임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아마 가져볼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은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조금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좀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그 안에 넣어서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미래 유권자로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아이들.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보통 선거가 이루어진 게 1948년 5월 10일 재헌의회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을 해서 유권자의 날을 선정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 쑥쑥 올라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어떤 유권자로 성장할지 기대되는데요. 한 표 한 표가 진짜 소중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는 약간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저도 이제 대통령 나중에 커서 뽑기 할 때 더 나은 그런 거 검색해보고 투표할 거예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어떻게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익혀야 제대로 된 이 사회 그리고 정치의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정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유권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잊지 않고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가 모여 오늘의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소중한 뜻을 깊이 새기고 저 역시도 선거가 있을 때에는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나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그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고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아우 싱그러워. 이 초록초록한 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아 기분 좋다. 근데 이거 뭐야? 벌레 아니야 벌레. 무섭게만 보인다고요? 에이, 곤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우리 곁에 있지만 미처 몰랐던 곤충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을걸요? 나 못해. 나 보기보다 겁 많은 사람이에요. 나 오늘 못해. 싫어. 지금까지 이런 박물관은 없었다. 한평생 곤충을 연구해온 곤충학 박사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곤충의 세계. 무려 2만여 점이 넘는 다양한 곤충의 표본과 살아있는 곤충들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며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발을 딛는 순간 곤충과 절친이 되는 곤충 박물관으로 떠나봅니다. 순천 왕이산 자락에 조금 특별한 곤충 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아니야 이거? 오, 나비들이 와 예쁘네. 여기가 카페인지 갤러리인지 나비 그림부터 시작해서 나비 표본까지 이곳은 온통 나비 세상인데요. 야 예쁜 카페에 들어와서 우리 선생님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이곳도 나비, 저곳도 나비. 네, 이곳은 그렇죠. 약간 나비를 테마로 하는 곳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나비를 소재로 해서 여기 나비 카페를 조성했습니다. 오, 나비로 카페를 한다. 네. 이거 독특한 발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생 그 곤충을 연구하고 또 곤충으로서 모든 이제 평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곤충관을 기획하면서 기왕이면은 학부모들이 학생하고 동행을 했을 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하면 나비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정말 신기한 곤충의 약간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진도 많고 그림도 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그럼 선생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사진은 제가 했고요. 그림은 이제 제 아내가 직접 그려줬습니다. 나비 카페인 만큼 차 이름도 조금 독특합니다. 청귤이 들어간 이 차는 청귤을 유난히 좋아하는 제비나비의 이름이 붙었죠. 나비를 보면서 촬영하시니까 또 좋네. 여유롭다. 한 마리 나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아까는 카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공간입니다. 네.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는 이제 표본 한 23,000점하고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쌍별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데 살아있는 곤충들이 저쪽에 기획되어 있습니다. 와, 지금 표본도 있고 살아있는 곤충도 있다. 네. 몇 점이라고요? 제가 평생 한 40여 년 동안 직접 채집하고 표본했던 여기 한 23,000점쯤 표본이 있습니다. 표본들 하나하나가 지금 뒤에 보니까 화려하고 예쁜 것들이 정말 넘쳐나는데 우리 박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추천하고 싶은 혹은 뭐 애착이 가는 여기 전시를 할 때 다른 곤충관에서는 이렇게 쫙 그 펼쳐놓고 늘어놓는 그런 전시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쵸, 네. 학생들이 와서 봤을 때에는 처음만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저만큼 한 1분쯤 지나면은 그게 그거나 저거다 관심이 없어요. 질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직접 꺼내보고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장 개념으로서 박물 개념으로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귀뚤귀뚤하면서 잘 부르는데 저쪽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이쪽 한번 가보시죠. 이쪽은 표본이고 저쪽은 지금 살아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쌍별 귀뚜라미라고 그래서 자꾸 날 불러. 이곳에선 장수풍뎅이와 수서곤충 등 천여 개체의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데요. 또 곤충이 어디에서 사는지, 자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송국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재미난 곤충의 세계도 엿볼 수 있답니다. 선생님 너무 올라오는데 괜찮아 이거?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저에게 오게 되려면은 이제 엉덩이를 한번 엉덩이를요? 날개 거꾸로 굳이? 쓰다듬으면 저한테 올라가게 되죠. 더 그치 올라가. 야 발톱이 엄청 날카롭네요. 네네. 아무것도 그래서 아닙니다. 상처
무섭지 않아요. 예, 무섭지 않습니다. 와, 애들 좋아하겠네.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본도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곤충들도 함께한 이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어느 누가 오거나 항상 여기 상주에 있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그런 해설을 들어야지 곤충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만질 때도 주의사항이라든가 또는 조그마한 팁들을 알게 되면 곤충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냥 마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한다면 그렇죠. 그 곤충들의 스토리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아마 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꿀팁이네. 저희 들어오세요. 5천만 년 전쯤에 메뚜기가 제일 먼저 태어났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태어났냐면 뭐가 태어났어요? 나비죠. 이게 나비처럼 보여요? 네. 그 나비가 제일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보다도 한층 오래 전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한 7천만 년 전에 태어났어요. 송국 박사의 곤충 이야기가 끝이 나면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을 하는데요. 책이나 그림에서만 보던 곤충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곤충과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벌레들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뭐 만져봤어? 네. 뭐 만져봤어? 사슴벌레. 진짜 사슴벌레가 확 물면 어떡하려고? 몰라? 어? 그냥 물에다가 담가서 이렇게 빼면 돼. 그러니까 오 똑똑하네.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 거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박물관 탐사를 마친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건물 뒤편에 자리한 왕이산 둘레길 생태 관찰로인데요. 숲속을 거닐며 만날 수 있는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곤충을 잡을 때에는 어떻게 잡느냐면 이렇게 쓸어 담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나요? 곤충들이 많이 있죠. 한번 해봐요. 송국 박사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우리 곁에 살아가는 곤충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자연과 더 친해지길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곤충 박사시니까 앞으로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평소 연구했던 그 곤충 자료들 그리고 곤충들의 생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제 모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저희도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은데 또 가정의 달 5월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혹시라도 어디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곤충 박물관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어른들에게도 신기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곤충 박물관 최고네요. 네, 감사합니다. 꼭 놀러 오세요. 활 잘 쏘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에게 활은 사냥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용도였는데요. 역사 속에서 활은 나라별 기능별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스포츠로 활 쏘기를 배우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부터 게임까지 그야말로 활이 현대인들의 취향 저격에 나섰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활을 레저 스포츠로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데요. 각양각색의 활 즐기기 함께 만나보시죠. 경북 예천하면 활. 활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예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활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활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내 최대 활 체험장으로 활 스포츠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양궁을 비롯하여 호버볼, 협착활, 활 서바이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R 체험존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실내외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을 체험하고 활 쏘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 한쪽에서는 활 수업이 한창인데요. 너무 꽉 잡으면 우리 친구들 당길 때 떨리거나 여기
왼손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포시 잡아주시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립 그리고 서 있는 자세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활을 당기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크게 당기는 경향이 있어서 뒷팔을 좀 더 안전하게 당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끼이 나와 마주볼 수 있도록. 그럼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와우, 9점입니다. 관역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실력이 대단하죠? 강사님이 약간 좀 많이 잘 알려주시고 쉽게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쉬웠어요. 어제 예천에 많이 왔었는데 활을 노란색 부분에 맞출 때 타격감이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매일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활쏘기를 배웠다면 이제 본격 게임에 돌입해볼 시간. 팀전으로 펼치는 생존 게임, 바로 활 서바이벌입니다. 게임 방식은 우리 친구들이 5대5 팀을 이뤄서 필요한 양만큼 화살을 챙기고 상대방을 전부 아웃시키거나 그리고 관역을 전부 아웃시키는 이런 생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은 스펀지로 돼 있어서 크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안전에 유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곡을 쓰고 후다닥 달려서 재빠르게 화살부터 확보합니다. 그냥도 쏴보고요. 와우, 몸을 숨겨서도 쏴보고 관역도 쾅! 박진감 넘치죠? 해보니까 되게 친구들하고도 팀워크가 잘 맞아서 재밌었어요. 살을 맞추고 관역을 맞추면 짜릿함과 아주 뿌듯함이 아주 좋아요. 경님들이 야외에서 활 서바이벌 승부를 펼치고 있는 동안 실내에서는 저학년 친구들이 활과 친해지느라 바쁩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하던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즐거움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노란색 관역이나 아니면 호보볼 공을 맞힌다든지 그렇게 목표에 대해서 하나 달성을 했을 때 자신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 뿜뿜 담아 힘껏 한번 쏴보는데요. 한쪽 눈도 감아보고요. 활쏘기뿐 아니라 관역 모양의 팽이도 한 땀 한 땀 만들어 돌려봅니다. 다 만들고 나면은 잘 돌려져서 기분이 좋아요. 뭔가 실감나고 재밌고 뭔가 느낌 처음 이렇게 만져보니까 좋고 그다음 예천에서 하니까 더 재밌어요. 그 밖에도 실내에서 활쏘기를 즐겨볼 수 있는데요. VR 스크린 양궁과 무빙 타겟 게임입니다. 학생들 취향 저격 제대로죠? 작년 한 해 동안 7,200명 정도 다녀가셨고요. 올해는 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활쏘기는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스크린 양궁과 활 카페에 이어 레저로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천 무학정인데요. 이곳에서는 전통 활인 국궁으로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자세와 활 시위를 당기는 소리만 들어도 제법 숙련된 궁수들이신 게 느껴지시죠? 약 120년 정도 선비 정신을 이어받아 활쏘기를 매진하는 곳입니다. 활쏘기를 통해서 자기 정신을 발견하고 정서적인 운동이면서 육체적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전통활인 각궁을 이용하는 국궁은 양궁보다 훨씬 먼 고정 사거리를 이용하는데요. 사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역판 어디를 맞추어도 1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활로서 각궁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국궁 중에 계량궁과 각궁이 있는데 그 활을 쏘았을 때 그 탄력성이 활 자체에서 받아줘서 부드러운 맛이라든가 유연한 맛, 거기에 매력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전통 활인 각궁을 내고 있습니다. 국궁은 조준 장치 없이 145m나 떨어진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화살을 멀리 조준해야 하는 만큼 몸으로 익히는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본인 전에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운동도 많이 되고요. 또 화살이 시위를 날아갈 때 이 날아가는 스트레스 느끼는 게 참 좋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골프를 한 25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에 무리도 따르고 해서 활을 국궁을 배우게 됐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일단 척추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무리도 안 되고 심신수양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집중력 향상, 근력 강화, 자세 교정과 스트레스 해소까지 장점이 참 많은 스포츠인데요. 활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 여기에 심신수정까지 이만하면 만능 스포츠죠? 이제는 레저 스포츠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 활만 잡으면 누구나 웃음이 생기고 모두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활 놀이터 예천에 오셔서 활 시위 한번 멋지게 당겨보면 어떨까요?